며칠 전까지만 해도요, 대통령실에선 김경수 전 지사 복권 관련해 부정적인 기류가 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복절 복권 대상에 김 지사가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야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친노, 친문의 적자 김경수. 이 수식어가 가진 파괴력이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새벽마다 자전거를 타고 여기서 한 3km 가면 낙동강이 나오는데 낙동강까지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면서 김 전 지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함께 봉하마을로 낙향을 했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예비 후보 등록도 김경수 지사가 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쪽으로 보시죠. 친문 진영의 구심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김 지사가 복권이 되면 야권이 분열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함께할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윤형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언론을 통해 알려진 민주당 내부의 반응은 약간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일단 김두관 당대표 후보는 환영한다. 그 앞에 대까지 붙었습니다. 대환영한다. 박지원 의원은 더 큰 민주당이 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한 반면에 네, 정성호 의원은 여당에서 야권 분열용으로 쓸 것이다. 라는 입장을 이전에 나타냈었고요. 이현주 의원은 복권 자체를 반대한다. 봉건적인 사고 방식이다라고 해서 대통령의 특별 사면 권한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네. 이게 언론에서 이제 부각되는 발언들만 뽑으니까 이렇게 대립되는 것으로 보이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이런 건가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일단 과거에 대통령께서 사면은 안 해줬었잖아요. 복권만 하고. 사면을 해주고 복권을 안 했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약간 쪼잔하다는 얘기까지 들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와서 어쨌든 사면이라도 한 것은 뭐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여당 내부에서 뭐 이거를 분열의 카드로 쓸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저는 그건 그 방식대로 흘러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오히려 통합과 화합하는 계기 그리고 더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계세요. 민주주의나 뭐 다양성, 공존 뭐 이런 것에 관해서 더 깊게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들어오시면 지금 이번 선거에서도 저희가 경남에서도 원래 우리가 그래도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세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경남과 부산이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다 낙마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뭔가 민주당 세력을 다시 복권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영향력을 다시 발휘하면서 민주당의 적절한 역할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과정에서 뭐 분열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김인영 의원님, 네. 국민의힘에서는 여야 협치의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호평을 했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사면 복권이 이제 최종 결정된 건 아니라서 당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저런 예. 메시지가 나간 것은 일단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한다는 것은 보통 통상적으로 화합, 대국민 통합 메시지였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모두가 알다시피 여야가 굉장히 정치가 양극화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메시지를 줌으로써 오히려 정치 양극화를 좀 해소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면 복권은 단순하게 법리만 따지시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어떻게 국정 철학의 통치행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되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사면심사위원회가 되게 이른 시간 안에 회의를 끝마쳐서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그만큼 이번 사면 복권이 적절했다 이렇게 반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실의 의지를 뭐 의심할 여지는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하지만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의 페이스북에 과거에 올라왔던 사진입니다. 김경수 전 지사와 함께 찍은 사진이죠. 지난 5월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에 함께 추도식에 참석했다가 찍은 사진으로 보이는데 복권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입장도 환영입니까? 네, 뭐 당 내에서는 뭐 특별한 의견이나 언급이 있었던 거는 아니지만 다만 이전에 사면만 되고 복권되지 않았던 것이 조금 이상한 조치였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좀 당연하게 일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들은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뭐
아직 최종 결정이 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제 하겠다라고 하셔야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제 지금부터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예. 이게 사실 우리 김경수 도지사에 대해서 만약에 이번에 복권이 된다고 하면 이게 뭐 쪼개기 사면 같은 느낌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쪼개기요. 예. 그러니까 2023년에 신년 특별 사면 하면서 그때는 이제 잔형을 면제해줘서 5개월 정도 이제 집행만 면제를 했던 그런 사면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그 뭐 선거권이든 뭐든 이걸 다 복권을 해준다 이런 것인데 아까 뭐 쪼잔하다라고 표현을 하셨듯이 네. 예. 신년 특사 같은 경우는 국정농단으로 좀 처벌받았던 분들을 대규모로 사면을 하면서 약간 곁들이는 형식에 불과했었거든요. 뭐 김인영 위원께서는 통합의 메시지가 아니었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사면은 다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때는 어떤 통합의 메시지라기보다 워낙 국정농단 사범들을 많이 사면을 하다 보니까 억지로 끼워 넣는 거 아니냐. 균형 맞추기로요. 근데 균형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화이트리스트, 국가정보원 동원한 불법 사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국정원 댓글 공작, 국정원 특활비 불법 수수, 댓글 수사 방해, 군 댓글 공작 이 모든 사람들을 수십 명을 사면 복권을 시켜주면서 그중에 이제 몇 명의 야당 정치인과 김경수 도지사를 5개월 잔형만 면제해주는 그런 사면이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거론되면서 또 국정농단 사범과 같이 또 곁들여가지고 또 추가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쪼개기로 2차에 나누어가지고 사면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예, 그리고 뭐 요새 이런 게 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굉장히 좀 나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예. 쪼잔하다, 통합이다, 쪼개기다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래서 더 김성열 의원의 이제 논평이 궁금해지는데 이제 친노와 친문이 이 교집합을 이루는 인사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왜냐하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걸 앞서 봤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가장 크게 기여한 인사라는 평가도 받기 때문에 그런데 김성열 의원님. 네. 그런데 드루킹 사건 자체는 사라지는 건 아니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면서 친문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김경수 전 지사는 사실상 친노 친문의 적자라고 불릴 만큼 정말 실세 정치인 중에 한 분이죠. 예. 이분이 정치계로 복귀를 하게 된다면 지금 지난 총선에서 사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서 많은 친문 출신 정치인들이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우리 노영민 전 비서실장부터 해가지고 박광훈, 전해철, 홍영표, 신동근 이런 분들이 다 공천을 못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정치를 아예 끝내신 건 아니거든요. 예. 이분들 언제든지 복귀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김경수라는 막강한 구심점이 정치계로 복귀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상황은 좀 걷잡을 수 없을 가능성도 그렇군요. 있죠. 그리고 그거를 저는 충분히 이제 용산과 국민의힘 쪽에서 계산을 하고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오늘 국민의힘에서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를 던지셨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드루킹 사건은 여론 조작 사건이에요. 댓글 조작이라는 건 수억 건에 이르는 것들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근데 그런 여론 조작이라는 건 민주주의의 본질을 위협하는 것이거든요. 김경수 전 지사 그래서 대법원에서 2년 실형을 받은 분입니다. 이분을 사면 복권하는 것이 왜 여야 정치의 협의가 되는 것이고 화합이 되는 것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대로 그냥 이재명 전 대표, 지금 이재명 앞으로 대표가 되실 건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구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획으로 지금 사면 복권을 하는 것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 싶습니다. 예. 자, 조금씩 다 이제 의견은 다른데 김경수 전 지사 측의 입장은 어떠냐면요. 복권 여부와 상관없이 공부를 계속하고 연말에 귀국하겠다. 그러니까 복권 결정이 나지 않았으니까 이런 입장을 언론에 냈겠죠. 그리고 지난 5월에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떠났습니다. 들어보시죠.
아직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부가 끝나지 않았고요. 일시 방문한 입장에서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 정치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 왜 복권이냐라는 물음으로 이어지는데 이동학 의원님, 네. 민주당이 곧 전당대회까지 이제 끝나는 마당에 그리고 이재명 대표 체제가 거의 확실해 보이는 마당에 왜 이 시점으로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그냥 지금 같이 사면이 거론되고 있는, 복권이 거론되고 있는 원세훈 전 원장이나 조윤선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 또다시 엄청난 비판과 비난을 받게 될 거예요. 이분들이 했던 국정농단 사건 여러분들, 이 국민들께서 아직도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특히나 원세훈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돈 2억 원 특활비 그거 대통령한테 상납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에게.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 동원하고 민간 댓글 부대 동원해가지고 국정원 돈으로 여론을 조작했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그대로 있으니까 김경수라고 하는 카드는 뭐 드루킹 사건으로 연루가 되어 있으니 이 부분하고 이거를 물타기 하려고 하는 수로 그냥 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협치 카드가 아니고 오히려 모멸감을 주는 카드예요. 협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대통령이 태도와 자세만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어렵게 한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지금 본인들이 수사하고 본인들이 집어넣었던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일단 참모로 쓰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지난번 강서 보궐선거의 경우는 바로 사면 복권해줘서 바로 후보로까지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선상에서 원칙 없는 사면이 계속되고 있는 지점을 주목을 해야지 이것에 무슨 정치적인 뭐 해석을 계속 곁들여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했을 거야 저렇게 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좀 무리수지 않나? 그런 정도의 전략 전술을 활용할 수 있는 대통령실의 어떤 전략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타기일 수 있다. 그리고 시선 돌리기일 수 있다. 그리고 봐야 될 것은 원칙이 없는 사면 복권 대상자들이 나오는 것들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자 김윤영 의원님, 네. 왜 이 시점을 택했을까요? 근데 8.15 강복절에 사면 복권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늘 관례상 있어 왔던 거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15일 이후에 하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가 지금 방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을 참 질문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기반이 약한 걸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전당대에서 높은 득표율을 받고 있지만 낮은 투표율도 가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득표율 그대로 당내 기반이 공고하다면 김경수 지사가 사면 복권 되더라도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지적을 해봐야 될 부분에 생각하고 앞서 나머지 분들께서 많이 뭐 지금 법리적인 문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까 했던 말 반복하자면 사면 복권은 법리만 따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난 5월에 추도식 참석 위해서 아까 왔던 김경수 전 지사의 모습과 또 발언도 들어봤는데 당시에 이제 공항에 굉장히 많은 그 취재진들이 몰렸고 그래서 들어올 때 나갈 때 다 기자들이 함께 하면서 입장을 묻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여론의 관심은 김경수 전 지사에게 쏠리는 건 맞아요. 이동학 위원의 분석처럼 다른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이게 관심을 받는 것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중심에 있는 건 김경수 전 지사고 그렇다면 이재명 전 대표의 1인 체제인 민주당의 이런 뭐랄까요 헤게모니 체제 이런 것들에 좀 변화가 생길까요? 네, 뭐 제3당의 다른 당의 입장으로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1인 독주라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일단 곧 있으면 이제 당 대표로 되실 분은 이재명 전 대표님 앞으로 당 대표 되실 거고 그 당 대표 체제는 확고하고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지지도 많이 받으시고 뭐 그렇게 하니까요. 그러면 김경수 지사가 그러면 복권이 돼서 이제 혹시 돌아오시게 되고 나서는 이제 어떠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예. 민주 진영에서는 조금 더 어떻게 더 넓어지고 단단한 어떤 그런 토대가 그런 토대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예. 아무래도 어떤 진영이든 뭐 지도자감이 많을수록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대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그 복권 물타기 얘기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제 좀 덧붙이면 조윤선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그 김경수 전 지사가 형 집행 면제되었을 때, 5개월 면제되었을 때 그때도 복권이 되셨습니다. 그때는 화이트리스트로 복권이 됐던 거고요. 이번에는 블랙리스트 건으로 또 한 번 사면 복권을 받으실 예정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정권에서 2번, 3번 반복해서 김기춘 전 실장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이루어져 왔던 것인데 그거를 본인이 수사해서 다 잡아넣고 벌을 받게 하고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이번에 한 번 해주고 다음에 또 한 번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통합의 메시지일까라는 그런 의구심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김성열 위원님, 네. 지금 뭐 민주당이나 야권의 이제 구도를 함께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걸 정치권 전체로 보면 어떻습니까? 김경수의 복귀는 어떤 의미일까요? 김경수 지사 복귀 타임이 지금인 거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 문제 때문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9월이랑 10월이 되면은 이제 위증교사 문제와 공직선거법에 관련한 이제 판결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게 현실화됐을 때 그러면은 민주당이 과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라는 것을 이제 정치권에서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김경수라는 거대한 변수 하나를 던져 놓음으로써 그때의 상황이 어떻게든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좀 끌어가려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저는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렇게 사면 복권이라는 게 정치적 도구로 사용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통령 마음대로 사면 복권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프랑스에서는요, 부정부패나 선거법 위반 사범들은 아예 사면 복권 대상이 되지 않아요. 예. 독일에서는 판결한 판사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요, 사면 복권이 안 됩니다. 핀란드 같은 곳에서는 대통령이 대법원에 물어보고 해야 돼요. 예. 이렇게 우리나라 마음대로 사면 복권을 하니까 늘 정치인 재벌들만 항상 사면 복권 됩니다. 이럴 거면 왜 수사하고 왜 재판받습니까? 저는 이렇게 원칙 없는 사면 복권 이번 기회에 우리 정치권에서 좀 바꿔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